안녕하세요. 내 어머니 이율순. 제가 이제 그 7번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 어머니 이율순 얘기를 하다 무슨 떡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떡이란 말을 꺼내놓고 이제 보니까 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뭐 그런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 늘 하던 생각인데 떡이란 게 옛날에는 무척 해먹기가 힘들었던 귀한 음식이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뭐 길에 나가면 떡집이 뭐 그야말로 몇 집 건너 하나씩 있지만, 떡이라는 게 옛날엔 참 귀한 음식이고, 왜냐, 식량도 귀했고 쌀을 빻아서 시루에 온갖 고물과 함께 켜켜이 앉혀서 쪄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염집에서야 엄두를 내기 힘들었을 거고, 부잣집에서나 만들어서 집집마다 돌리고 밑에 하인들과 나누고 했을 터인데, 기껏해야 1년에 2번 명절 때, 그리고 조상 모시는 제사도 잔칫날이니까 잔칫날 못지 않지 않습니까? 부잣집에서 뭐 명절 때 한 2번, 제사도 잔칫날 못지 않은 날이니까 제사 때 몇 번 이렇게 그 떡을 해서 먹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떡과 관련된 속담이 참 많습니다. 저도 집사람에게서 이제 집에서 딱 떡 한 번 해먹자 소리를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1년이면 2번 했는데 한 번도 성공을 못했고, 그나마 입을 다른 지 오래입니다. 시쳇말로 집에서 떡 해먹자 소리 했다가는 본전도 못 건질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빠져도 이제 한참 삼천포로 빠졌습니다만, 뭐 저처럼 전문 글쟁이도 아니고 훈련도 못 받은 사람이 저지른 잘못이 바로 생각의 날개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렇게 수다를 떠는 이런 경우입니다. 저도 아마추어 중에서도 슈퍼 아마추어로 생각하시고 너그러이 들어주십시오. 제 어머니는 누구나 다 아는 추석 송편, 설날의 흰떡, 가래떡이라고 그랬죠. 네. 그거를 떼놓고도 누구나 뭐 거의 집집마다 하는 추석과 추석의 송편, 설날의 가래떡을 빼놓고도 1년에 2번은 꼭 봄, 가을에 풍성하게 시루떡을 만들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팥고물 떡, 콩떡, 또 백설기, 뭐 고쟁이라고 그러죠. 말린 그 늙은 호박을 이렇게 말린 달짝지근한 그걸 이렇게 떡 속에 집어넣어서 호박고쟁이가 들어간 찰떡을 시루에 켜켜이 앉혀서 큰 시루로 쪄냈습니다. 뭐 말은 고사 지낸다고 했지만 부엌하고 마당구석에 있는 뒷간, 변소, 병원의 진찰실, 그리고 부엌 등에 한 접시씩 갖다 놓고 몇 분 후 거두어 드리는 것으로 고사 의례는 끝냈습니다. 뭐 가끔 이렇게 막걸리도 사셔서 마당에 이렇게 뿌리고 부엌 대가리도 던지고 그러시는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고사를 봄, 가을로 지내셨습니다. 봄에는 나긋나긋하고 향도 좋은 쑥을 뜯거나 뭐 이렇게 사셔서 쑥버무리도 만들고 또 쑥개떡도 만들어서 우리들 먹이셨습니다. 또 밀가루를 막걸리로 반죽해서 아랫목에 하룻밤 묻었다가 이렇게 부풀죠. 팥으로 앙꼬를 만들어 팥빵도 만들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이런 아스름한 기억 때문에 집사람에게서 핀잔을 들어가며 떡 해먹자 소리를 했다가 본전도 못 건지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멀쩡하지는 않더라도 버젓한 한나라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것은 이유야 여하튼 잘못된 욕심이고 결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잣대로 일본 놈들 참 못됐다 하기 쉽지만, 그 시대에는 그것이 대세였음을 알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거꾸로 우리가 일본보다 더 일찍 개화를 해서 서구 문물을 더 빨리 받아들였다면 일본의 큰 섬 4개 중 1개쯤은 지금 우리 것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대마도만이라도 세종 때 한번 정복했던 예를 들어서 우리 것으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제 부모님만 해도 세상에 태어날 때 나라는 이미 외교권을 잃었고 통감과 또 총독이 나라를 쥐락펴락했는데 식민지가 뭔지 조선이 뭔지 알기나 했겠습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3.1 독립만세운동 때 13살이었던 제 아버지는 집에서 약 2km 떨어진 읍내에 나가 사람들 틈에 섞여 만세를 3번 외치곤 꽁지가 빠지게 집으로 뛰어와 숨었다고 했습니다. 혹 그때 경찰에 잡혀가서 일본 순사에게 귀싸대기라도 두어 대 맞았다면 분을 못 이겨 독립운동까지는 몰라도 두고두고 독립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지 않았을까 저 혼자 상상을 해봅니다. 대개원에 살았던 내 어머니는 또 어땠을까? 할아버지야 이미 돌아가셨을 테고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텐데 구한말 고종이 됐건 순종이 됐건 아버지가 부령이라는 계급을 달고 시종무관이라는 벼슬을 살았는데 그분들 반응은 또 어땠을까 참 궁금합니다. 외할아버지가 시종무관을 했지만 그 시종무관장 민영환 선생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자결하신 분입니다. 그때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 정말 대단히 깬 분들이고 특별한 분들입니다. 저희 부모님이야 그런 면에서는 보잘것없는 장삼 이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치열하게 목숨을 바쳐서 독립운동에 뛰어든 분들이 있었기에 그 기상이 이어져 오늘의 나라를 만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조차도 저희 부모님같이 성실하게 생활해온 99.99%의 백성들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 그 시대를 성실하게 살았던 우리 조상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지 않았다면 한반도는 어땠을까요? 청나라 아니면 음흉한 북극곰 러시아가 낼름 먹어치웠기가 99.9%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왕국으로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을까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일제 침략과 40년의 독립 상실은 건강이 몹시 나쁜 환자가 맞은 아픈 주사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주사가 효과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면 자칫 친일파 소리를 듣겠지만 지금 친일 반일인이 하는 소리는 이제 그만둬도 될 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을 보고 살아야죠. 참고로 청나라를 1735년부터 1795년까지 60년간 통치했던 청의 고종, 그때 그 청나라의 고종입니다. 후에 이제 죽은 다음에 걸륭제라고 칭했는데 60년 동안 1735년부터 95년까지 60년 동안 청나라를 다스렸던 아주 훌륭한 임금 청나라 고종, 죽은 다음에 걸륭제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조선을 병합해서 중국의 일개 성으로 두려는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걸륭제가 70년 이전 걸륭제가 60년을 다스렸는데 그 이전서부터 70년 합계 130년은 청의 황제 130년 동안 3명의 황제가 다스리며 맘껏 번영을 누리던 아주 호시절이었습니다. 다시 제 집 얘기로 돌아가서 가평에서 이제 3년 의사 생활이 아마 정부가 무의촌을 없애기 위해 대학을 졸업한 젊은 의사들을 의무적으로 보냈던 것으로 저는 짐작하는데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돈 잘 벌리는 경성에서 개업하지 못하러 서울에서 춘천 가는 길목 깊은 산골 가평에서 개업을 했겠습니까? 이 가평 생활로 아버지가 1차 공의 생활을 끝내고 두 번째로 주문진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이 가평 생활이 가장 기억에 남는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랬겠죠. 시집와서 처음으로 친정에 손 안 벌리고 살게 되고 아들, 딸 하나씩 잃기는 했지만 곧 딸 둘에 아들 하나를 낳았으니까 죽은 자식은 죽은 자식이고 애 키우는 재미가 쏠쏠했을 겁니다. 시어머니도 예산에서 모셔오고 시아주버니 가족 5명 또 8촌 시동생 둘과 그 가족도 용인에서 불러올려 월급 주고 떵떵거리며 의사 사모님 소리를 들었으니 안 그랬겠습니까? 30명이 훌쩍 넘는 대가족이 병원 하나에 붙어서 먹고 살았다니 화수분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의사라는 게 아픈 환자 치료하는 것까지만 생각하면 좋지만 의사라는 직업이 의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세상살이가 그렇지는 않은가 봅니다. 병원이 그야말로 화수분이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제가 하신 말씀 중에 가평에서 여름에 명석을 깔고 마당에서 잠자던 아낙네 소문으로 뱀이 들어가서 물었는데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독이 퍼져서 배가 항아리만하게 부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성의 그 성기를 소문으로 지 아버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때 처음 들어본 말이고 제가 그런 말을 친구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친구들은 소문이란 말을 잘 알아듣지를 못하더군요. 그 아낙네는 끝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제 가평에서 하이야, 택시를 이제 일본인들은 다쿠시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도 이제 세계대전이 끝나서 일본 땅에 미군들이 진주한 이후에 택시, 다쿠시라고 했고, 일제강점기에는 영어의 하이어, H-I-R-E, 하이어라는 게 이제 뭐 이렇게, 고용하다, 뭐 빌려서 쓰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택시를 이제 이렇게 불러서 쓰니까 하이야 그랬죠. 가평에서 하이야를 대절해서 하이야를 이제 대절해 한다고 이제 노상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하이야를 대절해서 양주 퇴계원의 친정을 폼나게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 하이야가 택시가 먼지를 일으키며 동네에 들어서면 집신씨는 동네 꼬마들은 허리춤을 붙잡고 차를 뒤따르느라 바빴고 어른들도 남녀 가릴 것 없이 어느 누가 그 비싼 차를 타고 어느 집에 귀한 손모로 왔나 하고 모두 구경을 나왔다고 합니다. 지 어머니 어깨가 으쓱했고 제 외할아버지 내외는 어릴 적 복덩이 딸이 의사 사모님이 되어 하이야라 택시로 친정을 방문했으니 덩달아 신도나고 자랑스러워했답니다. 은퇴해서 고을 어른이 된 제 외할아버지는 곳간을 열어 인근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착한 영감마님 소리를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벼슬이 이제 대감 소리 듣는 벼슬은 아니고 영감마님이죠. 오랜만에 친정에 온 제 어머니가 저녁부터 알던 어떤 그 아주머니 안부를 묻자 제 외할아버지가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이렇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나이가 들어 할머니를 소리를 듣게 되면서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그 소리에 이제 제 외할아버지가 지겨워서 어느 날 제 외할아버지가 그 할머니가 와서 정말 죽고 싶으니까 먹고 죽을 비상이라도 있으면 주세요. 이제 그러니까 제 외할아버지가 비상은 없고 이거 보고하리니까 물을 타서 꼭꼭 씹어 먹으면 잠자는 듯이 죽으리라 하며 말린 명태알을 건넸답니다. 보고하리라 그러면서 그리고는 이제 하인을 시켜 몰래 뒤를 쫓게 했는데 이 할머니가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알을 논덩어리에 던지며 혼잣말로 영감마님이 망령이 나서 생사람을 죽게 만든다고 하더랍니다. 이 지 어머니가 지 외할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를 어머니는 무척이나 재미없게 하셨는데 제 외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쌀 몇 마를 보내서 그 할머니 마나님을 동네 마나님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소위 그 저희들이 말하는 전통적인 3대 거짓말이라는 거, 뭐 처녀가 시집 간다는 말, 노인이 일찍 죽고 싶다는 말, 또 하나가 있는데 뭐지? 밑지급한다는 거, 네? 밑지급한다는 거. 이제 그런 얘기를 지 어머니가 저한테 아마 재미있게 들려주고 싶어서 이 말을 꺼내셨는데 그리고 이제 당신 아버님 제 외할아버님이 참 지혜롭고 정도 많았던 분이라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제 어머니가 이 말을 꺼냈을 땐. 그런데 제 어머니 말솜씨가 허장성세 뭐 시쳇말로 뻥도 잘 못 치시고 말도 매끄럽게 수다를 늘어놓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참 재미없게 들었습니다. 썰렁까지는 아니었어도 제 어머니는 참 재미있는 말솜씨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짧게